오늘은 며칠 전에 감상했던 프랑스 영화 추락의 해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성 감독인 주스틴 트레의 작품이고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5개 부문 후보에 오른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감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느 가족의 비극 이야기인 영화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아내는 몇 편의 소설이 히트를 친 소설가이고 교수인 남편도 아내처럼 소설을 써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남편의 사소한 실수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소설 쓰기에 전념하고 싶다며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족을 데리고 한적한 시골로 이사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글쓰기가 어느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여 중단되고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도 쌓이게 되자 세를 놓기 위해 3층 다락을 개조하는 공사를 남편이 직접 하지만 공사마저 지지부진합니다. 어느 겨울 남편이 3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사고 당시 혼자 집에 있었던 아내가 살해 혐의를 받고 그녀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아들의 양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내가 쓴 소설의 표절 문제, 아내의 외도 문제 등을 놓고 부부 사이에 심각한 말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내의 살해 동기가 도드라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들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거든요.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나는 질투,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솔직함을 떠올렸습니다. 교수인 남편은 자존심이 강하지만 작가로서 자신보다 더 유능한 아내를 질투합니다. 그는 작가로서 그리고 목수로서 실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가 하면 오히려 남을 비난합니다. 남편은 장애인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자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세월이 흘러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흔히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낯을 알아차릴까봐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남편은 선한 아버지, 유능한 가장, 관대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가면 뒤에 숨겨놓은 민낯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겁에 질립니다. 그 장면을 소개합니다. You complain about the life that you chose. You are not a victim. Not at all. Your generosity conceals something dirtier and meaner. You're incapable of facing your ambitions and you resent me for it, but I'm not the one who put you where you are. I've nothing to do with it. You're not sacrificing yourself, as you say. You choose to sit on the sidelines because you're afraid. Because your pride makes your head explode before you can even come up with a little germ of an idea. And now you wake up and you're 40 and you need someone to blame. And you're the one to blame. You're petrified by your own fucking standards. And your fear of failure. This is the truth. 영화 속 아내는 매우 솔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싸움이 일어난 다음 날 남편은 추락하여 시체로 발견됩니다. 아내의 냉정한 솔직함에 부끄러운 민낯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아들이 엄마 품속에서 엄마가 무섭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 아버지의 약점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지 않고 오히려 상처 입은 약점에 소금을 뿌려댄 어머니의 냉정함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치관과 겁쟁이 같은 성격이 싫었다면 그렇게 심하게 다투기 전에 이혼했더라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내 역시 남편처럼 이혼을 두려워하여
방관하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정에서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두렵기 때문에 방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여순 민중항쟁 때 빨갱이로 내몰릴까 두렵기 때문에 수만 명의 죄 없는 이웃들이 연좌제에 묶여 친일파 경찰들과 군인들에 의해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나의 외할아버지도 그때 방관자 이웃들 속에서 친일파 경찰들에게 재판도 없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찍힐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이 잡혀가 고문당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들은 이 영화의 남편처럼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사독재 정권이 두려워 그들의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작태를 방관하는 겁쟁이들이 많습니다. 마치 쫓겨날까봐 두려워 시어미의 갑질을 방관하는 겁쟁이, 해고당할까 두려워 상사의 갑질을 방관하는 겁쟁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포함하여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순항쟁 유족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촛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시청 앞에 갑니다. 방관하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You choose to sit on the sidelines because you're afraid. You choose to sit on the sidelines because you're afraid.